관리하기 일단 편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어 그때는 이제 부산에서 있을 때부터 이제 방공포로 뭐 침공포로로 나눠진 거는 아니에요. 아니다가 어 50년 12월부터 50년 12월부터 51년 한 1월 2월 사이에 이미 이제 그 포로들을 이동하기 전부터 포로들을 약간 이제 뭐랄까 심사를 해요. 재심사를 한 거죠. 재심사를 해서 남한 출신 어영군과 북한 인민군과 중국 인민군으로 다시 나누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남한 출신 어영군은 북한 인민군 점령 시기에 강제 징집된 우익단체 간부나 혹은 아니면 이제 그 대한 청년단 혹은 이제 군경 가족 뭐 이렇게 해서 대충 보면 이제 주로 그 우익 쪽 단체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주로 이제 성분 개조라는 어떤 차원에서 이제 참전을 시켰던 거고. 그다음에 인민군들 중에서도 보면 전쟁 초기 그러니까 50년 6월 25일부터 해서 한 8월 사이는 정규군 중에서도 보면 보통 19세 이상 30세 이하. 근데 8월 그러니까 9월로 넘어서면 연령이 낮아져요. 11세부터 해서 뭐 어떤 데는 50세까지. 왜냐하면 전투원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평양도 뚫렸고 그러면서 이제 포로들이 이제 다양한 인원이 늘어난 거고. 그러니까 거제도로 오면서부터 6월 달부터 51년 6월부터 이제 포로들을 재교육시켜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이제 반공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를 이제 주입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유엔군 사령부 안에서 이제 그 포로들을 이제는 이제 그 주로 보면은 그 제네바 협약에서는 원래 전쟁이 끝나면 무조건 보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포로들을 이제 송환 숫자를 줄이기 위한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포로들을 재교육시켜서 전향시켜서 뭐랄까 북한을, 왜냐면 그때 시기 51년 6월 정도면 이제 전선이 교착되어 있는 상태였고 포로들을 이제 정전협정이 이제 시작될 때 이제 협상을 하게 될 때 그때니까 포로들을 송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여기에 남아서 실질적으로 보면 뭐 이승만이 생각하기에는 이들을 하나의 우군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포로들을 이제 재교육시켜서, 마찬가지로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이제 미군 포로들 대상으로 해서 재교육을 시켰죠. 주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거는 중국군에서 했어요. 중국 인민군이 이제 주로 담당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포로들을 재교육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뭐가 있었냐면 포로들에게 전범조사국을 만들어서 포로들이 실제 이제 뭐 전쟁 과정에서 뭐 포로들을 학살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기 위한 일종의 이제 조사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재교육과 포로들에 대한 전범 조사를 함으로써 포로들을 좀 압박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용소 내에서 송환을 희망했던 포로들과 이제 송환을 바라지 않는 포로들이 서로 더 심리적으로는 혹은 그걸 통해서 공작을 통해서 수용동을 일테면은 이제 속진자 침공포로 수용동을 방공포로 수용동으로 바꾸기 위한 일종의 사보타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로들과의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학살까지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바로 이 재교육 프로그램과 전범조사, 이 과정에서 포로들끼리 이제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교과서에 보면 포로 침공 포로들이 먼저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뭐
그러니까 방공포로를 막 학살했다. 뭐 이러는 게 일종의 과거에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원인을 제공했던 게 그런 이제 미군의 재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포로들이 이제 서로 감정을 격화됐던 거고, 그러니까 송환의 문제를 무조건 돌려보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제네바 협약에 따르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자유 송환의 원칙, 포로가 스스로 돌아가는 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뭐 좋은 취지이기지만, 그러나 강제성이 부여되면서 재교육도 돌아가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걸 이제 설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욱더 이제 포로들의 갈등을 더 부추기게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국 전쟁기의 포로 정책은 정치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작동됐던, 과거에도 보면은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거는 이제 이념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포로들을 그 세뇌 교육 시켰던 부분은 그때가 시작이었다. 그게 나중에 그 베트남 전쟁에도 그대로 활용됐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과거에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그 형태의 전후 한국 사회에서도 그 영향이 미쳤던 거고, 포로들이 배웠던 교육 교재가 전후 교과서에도 똑같이 사용됐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한국의 반공 프로그램, 반공 교육에 어떻게 보면 처음 어떻게 전후에 반공 교육을 이제 하는 프로 재교육부터 그 영향을 받아왔다.